제발 아틀레티코로 와주세요. 최근 유럽 축구에서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에 속해 있는 빅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팬들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한국 선수가 제발 와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바로 이강인을 향한 러브콜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유럽 5대 리그 우승과 컵대회 우승까지 포함해 유럽 3관왕을 달성하고 24살에 벌써 1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강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강인은 2010년에 슛돌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마치 트루먼쇼처럼 이강인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부모는 발렌시아라는 팀을 선택했고, 가족이 스페인으로 아예 이주를 하면서 이강인에게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영국이 아닌 스페인인지 아쉽기도 하지만, 이강인은 7년 동안 발렌시아에서 성장하면서 그의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고, 2018년에 바이아웃 8천만 유로라는 금액을 책정하면서 발렌시아 구단이 애지중지했습니다. 이강인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구단에서 최연소로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하게 되었지만, 팬들의 요구에도 이강인은 프로리그에서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버려버리면서 국내 팬들도 발렌시아를 버렸고,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면서 마요르카는 잭팟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적료도 없이 데려온 선수를 그냥 팀을 위해 출전만 시켰을 뿐인데 2년 만에 300억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강인은 2년 동안 마요르카에서 쇼케이스를 하더니 B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아웃을 지불하면서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강인은 또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유명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러브콜을 받아 파리로 갔던 이강인이 이번에는 전세계 연봉 1위에 빛나는 시메오네 감독의 강력한 요청을 받으며 스페인으로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현재 2026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은 다름 아닌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이강인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위해 단장을 직접 파리로 보내는 초강수를 뒀죠. 게다가 그 단장이라는 인물은 과거 이강인이 10대일 때 그 재능을 알아보고 단연 계약을 통해 프롤로 데뷔를 시켰던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발렌시아의 회장직을 역임했다가 바르셀로나의 회장직을 거쳐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장을 맡은 마테오 알레마니가 이강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알레마니는 2016년 발렌시아 CEO 시절에 당시 17세였던 이강인을 직접 발굴한 사람이에요.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1군으로 전격 승격시키고 8천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바이아웃 조항까지 넣어줬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알레마니가 8년 만에 다시 이강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재회입니다. 스페인 최고의 일간지인 마르카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이적 시장에서 수차례 영입을 시도했던 한국의 이강인이 PSG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영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리를 떠나겠다는 이강인 측의 의지가 확인됐고, 이에 알레마니 단장이 직접 움직였다. 또 다른 마드리드 전문 매체인 아스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레마니 단장은 이강인을 관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과 릴의 경기를 직접 관전했다. 이강인은 공격진 보강을 꿈꾸는 아틀레티코의 최우선 타겟이다. 알레마니는 발렌시아 시절부터 이강인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아틀레티코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강인 본인이 출전을 많이 하는 것보다 팀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B클럽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이강인은 현재 매우 행복한 것이 맞지만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건 더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재능을 썩히고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결정이 축구 인생에서 완전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0살 때부터 스페인어를 썼습니다. 스페인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자친구의 향후 계획이 영향을 미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했을 때는 팬들도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상징 음바페와 브라질 축구의 상징 네이마르가 있는 팀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축구 팬이라면 음바페, 네이마르를 실력으로 까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파리에 있기를 원하질 않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선수라 구단 내에서의 평가는 매우 좋지만 이강인의 현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프랑스 리그나 컵 대회가 아니면 선발 출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마요르카 시절에는 패배가 많아도 거의 대부분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강팀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파리로 이적하기 바로 전 시즌에는 6득점 6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창출 탑5, 드리블 돌파 성공률 리그 전체 1위, 시도 횟수는 비니시우스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 최강팀 파리로 이적할 수 있었던 건데 막상 파리에서의 생활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주전을 약속했던 엔리케 감독은 데지레 두에나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같은 경쟁자들을 적극 영입했고 결국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아쉽게 밀렸습니다. 워낙 다재다능했던 이강인이기에 윙어면 윙어, 미드필더면 미드필더, 오른쪽과 왼쪽을 가리지 않고 소화하면서 엔리케 감독의 마스터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독 입장에서만 유용했을 뿐 이강인과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약속했던 주전 자리는 사라지고 완벽히 조연에만 머물러야 했으니까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벌써 9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지만 주역이었던 우승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트로피는 많은데 주인공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면 이강인은 훨씬 더 중요하고 임팩트 있는 역할로 주연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3년 전부터 이강인의 영입을 지시했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연봉이 무려 4천만 파운드라는 세계 최고의 연봉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펩 과르디올라보다 많이 받고 카를로 안첼로티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검증된 감독이고 무엇보다 엄청난 안목으로 유명합니다. 디에고 코스타는 아틀레티코 오기 전에 무명이었어요. 시메오네가 발견하고 키워서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만들었습니다. 펠리페 루이스는 브라질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시메오네가 데려와서 유럽 최고의 좌측 풀백으로 키웠습니다. 코케는 유소년 출신이었는데 시메오네가 1군에 데뷔시켜서 지금은 아틀레티코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얀 오블락은 평범한 골키퍼였는데 시메오네 밑에서 세계 최고의 수문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4번 우승했지만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에이스지만 팀 우승이 없습니다. 이강인은 다릅니다. 우승도 하고 주역도 될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팬들이 제발 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의 명품 조연에서 벗어나 아틀레티코의 단독 주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독만이 명장이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빅클럽입니다.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우승이 많고 우승을 경쟁하는 팀이 바로 아틀레티코입니다. 최근 10년간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챔피언스 리그를 직행했고 UEFA 랭킹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5년 전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누르고 리그 우승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용 경기장은 토트넘의 관중석보다 더 많은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팬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분명 레알 마드리드보다 스타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경쟁에서 결코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클럽이 구단과 감독이 원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300억으로도 영입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이강인의 폼을 재확인한 아틀레티코는 최소 700억에서 800억에도 이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이적할 때마다 구단에 큰 돈을 안겨주는 선수네요. 이강인으로서는 주급도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이적료가 700억이 넘는 선수라면 당연히 주급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현재 파리에서는 주급이 10만 유로가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선수라고 내비친 순간 최소 토트넘의 갤러거의 주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갤러거는 이강인보다 한 살 더 많은데 17만 유로였습니다. 이강인의 연봉이 바로 10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소수의 팬들은 이강인을 아직 미워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은 이강인이 파리에서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적 시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희소식이 나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